안녕하세요. 머리는 감았는데 머리 감고 또 자버려가지고 머리 모양이 말이 아니네. 감기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글쎄 이거를 공허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은 은은한 감동이 느껴진다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죽어도 여한이 없냐면은 뭐 인생을 다 살았다 그게 아니야. 29살인데 어떻게 다 살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인생을 다 산 게 아니라 이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사람은 누구나 던져지는 거잖아. 지능이 너무 발달해버려서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데, 뭐 태어나기 전에 염라대왕 앞에서, 저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10살 때 뭔 일이 일어나고요, 20살 때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뭐 작성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은 남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던져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현존재라고 하지. 독일어로 하면 뭐 다자인 뭐 그런 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독일어까진 모르겠고 인간은 누구나 현존재로서 세상에 던져지고 신 앞에선 단독자일 뿐이라는 거지. 갑자기 실존주의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인간은 태어나고 사춘기를 겪잖아. 어른이 되기 직전에 사춘기를 겪고 무수히 많은 방황을 20, 30, 40 늦으면 50까지 한단 말이야. 나는 방황은 이미 할 만큼 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파워 디지몬에서 블랙 워그레이몬이 뭐 틀딱이라 이해해줘 옛날 만화. 파워 디지몬에서 블랙 워그레이몬이 자기 판탄하고 있을 때 아구몬 이런 말 하거든. 나도 힘든 일이 많았지. 하지만 그만큼 기쁜 일도 많았다고. 네가 전에 물었지. 그 뭐냐 자신이 왜 존재하냐고.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만큼 말할 수 있어. 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증명해 준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실존주의가 아닌 뭐냐 이 말이야. 아무튼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미소녀 캐릭터로 모에모에 이런 식으로 약간 성욕을 자극하는 게 많긴 해. 그런데 극히 일부는 아주 뛰어난 실존주의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나 30년이라고 하나 그런 거에서 온 박탈감을 시대적으로 설명해주고 초월하려는 의지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뉘앙스로 많이 깔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한국의 성공에 미쳐있는 그 쓰레기 같은 문화하고는 일본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당신 친일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난 당당하게 말합니다. 친일파라고. 아니 매국노인 게 문제이고 친일파인 게 어떻게 문제야? 물론 이건 있어. 일본하고는 과거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친일파임을 자처하는 거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욕먹고 끝나면 될 일인 거지. 친일파 전체가 매국노인 건 아니라고. 그냥 일본을 사랑하고 친한 것 뿐이야. 그게 어떻게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철학적 논의를 하더라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친일파라고 해서 뭐 막자인 건 아니야. 막 원종단인 건 아니야. 그리고 페미니즘 얘기도 한번 꺼내보자면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 운동이잖아. 여성 인권 운동이잖아. 신장 운동.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페미니스트들이 막장 행각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모든 여성 해방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비판할 때도 에휴 꼴페미 꼴통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나도 엄밀히 따지면은 페미니스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여성에게 돈을 준다거나 복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한 명이라도 많은 여성들이 자아 존중감을 갖기를 원하는 페미니스트야. 남자 페미니스트지. 물론 이런 페미니스트 활동을 통해서 여자하고 자보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하지만 다른 구세대의 남페미들하고 다르게 내가 원하는 남페미의 자아상은 한 명이라도 많은 여성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데 물론 남자들은 더 불쌍하다는 게 문제지만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남자 타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쉬쉬할 뿐인 거지 남자들이 더 괴롭다는 걸 이해한다고. 근데 어쩌라고. 내 가치관은 이건데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좀 실존주의적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야. 다시 태어날 방법도 없고, 뭐 기억을 유지한 상태로 환생할 방법도 없고, 영원히 살 방법도 없고, 자살 말고는 답이 없다고. 그럼 뭔지 알아? 남은, 그러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71년이 남았잖아. 남은 71년의 삶을 유의미하게 보내야지. 근데 이 의미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 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좀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면 그게 또 의미가 된단 말이야. 대충 이렇게 살아도 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황농문 교수가 몰입해서 강조했듯이 너무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면 머리가 박살나 버린다니까. 뇌가 녹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멍 때리는 이완된 집중이 진짜 집중이라고.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야. 왜 씨발 이거에 태클을 거냐고. 갑자기 꼰대처럼 성공파리가 돼버렸는데 난 성공파리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썰파리입니다. 내가 성공법 강조한 적 있어? 없잖아. 물론 나도 성공하게 대한 책은 많이 읽어봤어.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몇 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옛날 판본이야. 2023년 판본인데 요새 디자인이 하얗게 바뀌었더라고. 책 내용이 뭐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 우는 다 제외하고 후천적인 자수성가 부자들을 연구해 보자면 약간 스터디 코드랑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 생각의 힘을 남다르게 쓰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 비슷한 거잖아. 3,121명 서울대생 인터뷰 해봤더니 당연히 선천적인 천재도 있었지만 후천적인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는 공부 방법이 남달랐다. 이걸 강조한 게 스터디 코드 아니야. 물론 요새 스터디 코드가 많이 변질된 걸로 알아. 학종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 바는 아니지. 나도 라이프 코드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왜 쫓겨났냐면은 내가 악플을 많이 달았습니다. 조나모 씨발로만 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악플만 계속 달았어. 근데 나는 약간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게 내가 조나모 코치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스터디 코드 안티들하고도 싸웠습니다. 스터디 코드 광신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스터디 코드 찬양을 하다가 때로는 스터디 코드 안티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나모도 빡쳤나 봐. 뭐 이런 회원이 다 있어. 제명해 이런 식으로 라이프 코드에선 이미 쫓겨났습니다. 고소도 당한 적 있습니다. 취하받았지만. 근데 나는 스터디 코드나 조나모 얘기를 인터넷에 발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고소당할 확률이 거의 100%니까. 지금 영상은 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코치 중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면 난 고소당하는 거야. 그걸 각오하고 올리는 거라고. 왜 고소당할 각오까지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냐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개인 취미 유튜버잖아. 난 뭐 스크립트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직설로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뭐 대본자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건 알고 있을 텐데. 물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보완이 되는 거겠지만 말이 많았는데 나는 이대로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라이프 코드 디스코드 있잖아.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는데 몇 번 직원한테 경고도 받았어. 야, 건우야, 지금 이 상황을 즐기니? 대체 차단을 몇 번째 하는 거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와, 진짜 얘네 날 쓰레기 취급하는구나. 저 새끼들은 쓰레기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나도 적응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뭐 페이트 시리즈에도 나온 말인데 난 오타쿠니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 나온 말인데 주인공 시로의 아빠인 키리츠구가 이런 말 한다고. 시로야, 너는 정의의 사자가 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줄게.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건 자신과 연관돼 있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뿐이란다. 만인을 구하려고 하지 말란다. 말이라. 시로가 어린 당시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고등학생이 돼서는 이런 독백을 한다고. 그 걸레질하면서 그야 안다. 지금은 키리추구의 이 말을 이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만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분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노력한 사람이 보답받지 않는 건 이상하고 역시나 이상하고 사회나 세상이나 운명의 문제라고 할지언정 나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 돕고 자신을 희생하고 싶다. 이런 독백을 한다고. 내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에미야 시로처럼 대책 없는 정의병자가 돼가지고 아처로 타락하진 않는단 말이야. 굳이 말하자면은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는 세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 세이버 루트가 있고 야겜이니까 세이버 루트가 있고 린 루트가 있고 사쿠라 루트가 있잖아. 세이버 루트는 약간 애새끼 같은 마인드고 린 루트는 소년 만화 마인드고 사쿠라 루트는 성인 만화의 어른이 된 마인드잖아. 굳이 말하자면 나는 사쿠라 루트의 시로를 좋아한다고. 왜냐면은 사쿠라가 성배에 사로잡혀가지고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거든.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먹은 거야. 사람 손가락을. 뭐 손가락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잡아먹어버렸지. 그래서 사쿠라가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나쁜 짓거리도 많이 했고 언도 상처 입혔어요. 그럼에도 선배는 이런 저보고 살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말했을 때 시로가 즉답을 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었다니까. 그래 이 씨발려나 살라고. 네가 빼앗은 게 그렇게 많다면 살아남아서 책임을 져. 그리고 또 뭐라 했는데 죄의 유무도 처벌의 무거움도 나 같은 게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손가락질 당할 사쿠라에게 던져질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쿠라를 지키겠어. 설령 그게 위선일지언정. 너무 멋있는데?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고 말겠어.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로는 정의의 사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자만을 위한 정의의 사자로 한 단계 성장한단 말이야. 내가 소년 만화를 많이 찬미하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소년일 수는 없잖아. 어른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어른 인간인 거지. 갑자기 뭐 꼰대 같은 소리 했는데 뭐 오늘 딱히 할 말이 없네. 아 이거는 국내 출판된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뇌각책 중에서는 최고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몰입 확장판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